대한민국 최초 뷰티 팟캐스트 대한민국 최초 성형 팟캐스트 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뽕가 뽕가. 다시 아니 저기요 박 원장님 네. 오늘 감사드리는데 네네. 이왕 하실 거면 봉가 같이 하셨어야 되거든요. 뭔가 거기가 포인트예요. 아 그런가? 다시 한번 맞춰봐요. 다시 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봉가. 아우 굿 나이스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따놓은 요거 MC 자리인데 아 참 아쉽네요.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호영 씨가 불참해 주셨어요. 계속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 상황인데 저는 좋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수 원장님 그리고 강민구 원장님 나와주셨는데 오늘도 좀 파이팅 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수 원장님 뭐 네. 지난주 잘 지내신 거죠? 네, 잘 됐습니다. 아 덕분에. 오늘도 단답형이시네. 강민구 원장님도 제가 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봉봉성형외과 강민구 원장입니다. 아 오늘 이런 거 좋아요. 원래 한마디 할 거 두 마디로 늘려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요 봉 원장님과 그리고 강 원장님과 함께 달려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익명 요청합니다. 유두편. 아 유두편 잘 들어봤습니다. 저도 유두와 유륜색이 많이 어둡고 짙은 색인데 핑유 주사, 핑유. 핑크 유두 주사 몇 회 맞아야 할까요? 사진 첨부하기 민망해서 비슷한 색깔의 색상을 보냅니다. 아, 이분이 색상을 보내셨네요. 이게 보니까 아 저기요 네, 원장님 비슷한 색상을 보냅니다 이러고 이제 음악이 꺼지면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아 이게 보냈네 이게 무슨 계속 이렇게 하시면 저 PD님이 지금 얼굴 빨개지셨어요. 당황하셨어요. 예. 하여튼 너무 좋아했는데 너무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유두편 우리 핑유 주사가 사실 이슈가 됐어요. 예. 핑유 주사 네. 요거 몇 회 맞아야지 좀 색이 좀 이렇게 좀 핑크빛이 돌면서 이거 네. 그거는 그럴까요? 그 네. 핑유 주사라는 게 네. 결국은 이제 핑크 유두로 가기 위한 미백 효과와 뭐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이 약물을 이용한 주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색소 네. 침착 정도가 다르고 그렇죠. 색소의 원인도 다르거든요. 호르몬에 의한 경우도 있고 대개는 이제 호르몬이죠. 근데 이제 뭐 많이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선천적으로 뭐 색소가 워낙에? 워낙 많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 이분이 이제 본인의 유륜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 민망하니까 색깔을 이렇게 박스로 해서 보내셨는데 아니 근데 요거는 컬러가 약간 마호가니 컬러네요. 마호가니.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작가님이 여기 프린트를 해오셨는데 네. 프린트가 여기가 까맣게 된 거지 이렇게 까만 걸 일부러 보내신 건 아, 아니고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작가분이 확인을 하셨는데 네. 색이 좀 많이 짙은 색깔이래요. 근데 아하, 그 원장님 말씀대로 마호가니 색깔 맞아요. 맞죠. 좀 짙으시대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에 네. 오시면은 네. 이제 핑유 주사 클리닉에서 이제 색조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한 그런 갈색, 막 치아미백처럼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네네네 있다면서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보고 색깔이 음. 어떤 컬러인지 처음에 딱 체크하고 네. 그다음에 시술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이제 옅어지는지를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도 되시면 보통 저희가 한 8 내지 10회 정도 해야 됩니다. 8에서 10회. 네. 꽤나 그래도 뭐 8에 10회면 뭐. 네. 근데 그 주기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뭐 한 달 정도인데요.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1년 내에 1년 내에 어느 정도 효과는 보십니다. 네. 호전이 된다. 네. 음. 근데 처음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음. 변화가 전혀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 색소는 네. 표층에 있는 색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피부 밑에 훨씬 더 많은 양의 표피진피. 그런 멜라닌 색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점차 다 옅어져 가지고 피부 표면에 보이는 것까지 옅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경험상 시술과 수술은 좀 달라요. 시술은 네. 좀 꾸준하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고
그 대신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네.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빡 이렇게 가는데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나이프 되니까 조금 거시기 하죠. 네. 네. 사연 첫 번째 또 다른 사연도 하나 또 왔는데 제가 네. 사연도 같이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음악을 한번 다시 주시죠. 예비맘입니다. 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산후조리원은 이미 예약을 해뒀고 마사지 코스는 아직 예약 전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비싸도 꼭 하라고 하는데 아시봉을 듣다 보니 마사지 비용을 아껴서 모유 수유하고 지방 흡입이나 가슴 성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사지 비용이 20회에 300만 원인데 이 돈 조금 아끼고 더 보태서 매끈하게 지방 관리가 좋을 것 같아서요. 물론 2개 다 하면 좋겠지만 아이 생기면 돈도 많이 들 거라 양심상 2개를 동시에 못 하겠더라고요. 모유 수유하고 바로 체형 성형 가능할까요? 요거 정리를 해보면 출산 직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바로 마사지를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사지를 포기하고 6개월 정도 후에 지흡 아니면 가슴이나 이런 쪽을 필요한 성형을 하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보다 산후 마사지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300? 야, 비싸군요. 20에 300. 그런데 저도 그러면 근데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몇몇 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사지가 사실 조금 필요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참을만 하면 사실 이 돈 가지고 저도 평생 가는 가슴 수술을 하라고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강민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출산 후에 엄마들이 그 임신 중에 커진 그 자궁으로 인해서 골반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하체 전반에 혈액 순환이 둔화돼서 이제 다리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 부종은 이제 뭐 저림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군살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네. 몸매가 이제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후 마사지는 늘어났던 골반을 제자리를 찾게 해주고 네. 혈액 순환을 갖다가 개선시켜줘서 골반의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고 붓기를 해소하고 네네. 이런 군산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마사지를 받는 게 여유가 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튼살이 만약에 이제 약간 홍색 튼살에서 완전히 그 흰색 튼살로 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 이렇게 굴곡이지는 디프레션 이렇게 울퉁불퉁한 네네네네. 그런 튼살. 그런 튼살까지로 되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뭐 레이저라든가 네. 다른 시술로? 좀 네. 효과를 보시기 좀 어렵고 어렵고. 피부까지 만약에 처져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조금 체형 성형 전문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담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아이를 낳아 보시고 지금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낳아 보시고 내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너무 막 초산인데 20대야 그래갖고 막 나한테 막 쌩쌩해 그러면은 나중에 가슴 수술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러겠지 한 4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았는데 막 몸도 안 좋은 것 같고 하면 제 생각에는 마사지도 받고 가슴 수술도 해달라고 하세요 남편한테. 그죠? 네, 뭐 다 좋은데요. 네. 저는 일단은 출산을 일단 건강하게 하시고 그죠? 물론 뭐 아이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힘도 드시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힘든데요. 할애가 되실 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시간을 내셔서 음, 운동을 좀 하실 거를 일단.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수술을 계획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적어도 이제 정상적인 출산 이후에 6개월은 좀 지나서 뭐 가슴이든 체형이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고 대개 보면 출산 시기에 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많게는 30kg까지 체중이 붑니다. 살이 피하 지방이 찌니까. 많이 늡니다. 네네. 근데 이제 출산 이후에 너무나 방심한 채로 뭐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 몸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다이어트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네. 출산과 이어서 바로 다이어트와 좀 힘드시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강도 회복하고 몸매도 다시 산전에 걸었던 몸매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이게 굳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일단 네. 체중 관리를 먼저 하고 운동을 해서 네. 몸을 만든 다음에 네. 가슴 수술이나 그럼에도 뭐 이런 불구하고 걸 이제 생각해라. 뭐 어느 부분이 처졌다거나 네네네, 네. 좀 뭐 복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네. 수술의 힘을 좀 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도 나으신 게 아니니까 지금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온 DM 사연입니다. 아이디는 비공개로 요청하셨고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오른쪽 가슴 크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엔 비슷했는데 최근에 보니 왼쪽보다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오른팔을 더 많이 써서 그런 걸까요? 수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더 차이가 날까 봐 조금 두렵습니다. 가슴 크기가 점점 줄어들 수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건 맞는데 짝짝이가 좀 심해지셨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수술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두면 더 차이가 나나요? 일단은 가슴은요. 네.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달려 있긴 하지만 이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100명의 가슴을 살펴보면 100명이 다 짝짝입니다. 얼굴도 그렇잖아요. 왼쪽 오른쪽 다 얼굴보다 다르잖아요. 더합니다. 가슴은. 유두의 높낮이, 유륜의 크기, 선생님 손을 너무 그렇게 가슴 나 이런 거 볼륨과 손을 편안하게 뼈가 또 다르죠. 뼈가. 책상에 손 예. 이렇게 놓고 하시고.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가슴이라고 하는 게 네. 피부가 있고 음. 피하 지방이 있고 네. 그 밑에는 유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는 또 근육이 있고 그 밑에는 뼈 조직이 있어요.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직이 다 모여서 이게 가슴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가슴을 이루고 있는 어떤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네.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량에 따라서 어느 쪽 특정 부위의 가슴 근육이 발달될 수도 있고 피하 지방이 더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호르몬에 의해서 유선 조직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가슴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분 사연 주신 분은 지금 오른쪽 가슴이 유난히 왼쪽에 비해서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이 이제 뭐 피하 지방의 양이 줄어들면서 서로 다른 그 어떠한 그 퍼센티지 때문에 네. 좌측과 우측 사이에서 그것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 근육량의 어떤 발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요 오른쪽 가슴이 예를 들어서 더 커요. 네. 그럼 왼쪽 가슴이 좀 작아요. 네. 그러면 왼쪽 가슴을 크게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오른쪽 가슴을 작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실질적으로 네. 뭐 운동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운동만 하면 가슴살이 네. 빠지는 것 같은데 나는. 도리어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얼굴살이랑 가슴살이 실질적으로 빠져요.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어느 한쪽 가슴만 키우거나 뭐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다고 없고. 보여집니다. 그럼 시간 네. 갈수록 더 이게 차이가 많이 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20대나 30대 초반에 풍만하고 탄력 있던 가슴이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네. 대개는 이제 체중 변화가 생기고 또 뭐 출산을 하면 또 급격하게 변화가 되죠. 네. 강 원장님 그러면 가슴이 짝짝이에요. 그럼 수술을 통해서 사이즈를 둘이 똑같이 맞출 수 있어요?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요. 네. 그 차이를 좀 갭을 좀 줄이는 거죠. 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이 볼륨이 좀 왼쪽보다 만약에 적을 경우에 오른쪽을 왼쪽보다 한 단계 좀 업시키고 네. 예를 들어서 뭐 280, 뭐 240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네. 보형물을 반대로 넓적에. 아, 네네네. 그게 가능하구나. 네네. 근데 이제 얼굴을 보면요. 네. 미인들을 보면 왼쪽 오른쪽 얼굴이요 거의 비슷하대요. 이렇게 왜 옛날에 이렇게 무슨 물감으로 이렇게 딱 반쪽에서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게 미인형이라고 하는데 가슴도 이렇게 두 개가 똑같아야 미인 가슴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하신 일단 결국에는 이제 둘다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 당황하신 것 같은데. 돌발 질문을. 대칭에 가까웠을 때 보기는 더 좋습니다. 대칭에 가까울 네네. 때가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예.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방암을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도 오셔서 유방 네. 재건을 받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쪽이 유방이 없으시잖아요. 네. 근데 반대쪽 유방은 보통 이제 유방암 걸려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 가장 많은 연령대가 40대 후반에서 50대 그쵸. 초반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출산을 하고 아무래도 가슴이 한쪽이 처져 있거나 볼륨이 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볼륨이 줄고 가슴이 처져 있는 거에 맞춰서 똑같이 재건을 하면 둘 다 처져 보이거나 둘 다 볼륨이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처져 있는 가슴은 조금 더 그 가슴 이따가도 이제 올리고. 네. 주제가 나올 텐데 네. 가슴 거상을 통해서 아니면 가슴 축소를 통해서 아니면 가슴 확대를 통해서 조금 더 이상적인 가슴으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재건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칭이긴 대칭인데 조금 더 이상적인 가슴에 가슴으로 네, 대칭을 가깝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야, 어쨌든 대칭을 좀 대부분 다 추구하는 게 네. 비슷하고 같으면 더 안정감을 느끼니까 음. 좀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을요, 여러분. 선생님들. 아니 그게 바람이에요. 가슴들을 맞추시니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연 한번 가볼게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극구 반대하네요. 그래도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혹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남편이 반대하는데 몰래 하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근데 저는요, 이게 진짜 궁금한 게 남편분들이 다 반대하시는데 하고 가면 되게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저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실제로 남편이나 남자친구랑 같이 와서 네, 그 쫄티를 입고 네네. 보형물을 넣어보고 이거 어때? 이거 괜찮아? 이렇게 그렇게 한 분들 많아요? 네. 야, 그러니까 커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상담실에 들어와서 몸매를 보고 보형물도 결정하고 아, 세상에. 그렇게 금술이 좋은 그런 분들이 신세대다 신세대. 와. 많이 계시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 몰래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좀 설득을 합니다. 남편 몰래 이거는 할 수가 없다. 당연히 남편이 친하지 결국에는 않을까요? 알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남편을 설득을 꼭 해라. 설득을 하실 걸 보통 권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래야지- 몰래 해서 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건 사실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있으실 것 수도 같다. 예, 아. 느낌은 그렇고요. 제 또- 경험은 어. 다른데 네. 저는 많아요. 많아요? 그런 제 환자분들 중에는 네. 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분이 잠깐 출장 간 사이에 집을 댁을 좀 비우신 사이에 한 예를 들어서 한 그게 너무 귀여워. 네? 남편이 없는 사이에 몰래 가서 네. 나는 가슴을 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웃기다. 얘기를 해요. 네. 출장을 잠시 갔는데 며칠 내에 회복 가능하겠죠? 뭐 이렇게. 네. 그렇게 상담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뭐 남편이 결국은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알 때 알더라도 너무 하고 일단은 싶으니까. 모르게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이래 남편이 결국 알 텐데요. 딱 이러면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유유. 네. 만지시고 막 그럴 텐데 보실 텐데 뭐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은 지 오래됐어요. 이런 분들도 약간 많아요. 이건 슬프다. 네. 남편이 너무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정말 네. 남편한테 사랑받고자 하는 그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좀 애처롭죠. 저는 좀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예,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좀 시켜서 하기를 아. 네네. 세상에 네. 참 별의별 케이스가 난 괜찮은데, 많네요. 난 네네네. 괜찮은데 남편이 원하네요. 남편이 큰 걸 원해서. 예. 네. 야. 그리고 또 남편이랑 아까 같이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옆에서 막 코치해요. 기도하는데 크게 해. 뭐. 진짜로? 난 이게 좋다. 막 이러면서 대박. 그런 남편들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근데 뭐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맞춰주는 건 좋지만 약간 네.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른 것 그냥 같아요. 집마다 사정이 네. 다르니까. 근데 네. 저는 정말 그럴 걱정이 없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제가 어렸을 때도 이게 무게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집이나 잘해야죠. 네. 다음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 성형 유경험자입니다. 익명 요청드려요. 1년 전쯤에 가슴 확대 수술을 했고요. 사이즈나 모양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수술 이후부터 어깨랑 등에 통증이 느껴져서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몸이 뻐근하고 금방 피곤해지더라고요. 없던 가슴이 생겼으니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까요?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죠? 어깨랑 등에 통증이 있는 거면은 무거워져서 그런 건가요? 근데 사실 아닌데 이런 내가 무거워봐서 아는데 정말 제가 무거워봐서 아는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좀 어깨 가끔 이렇게 표정은 그러세요. 아니 확 와닿지는 않는데. 아니야 진짜로. 그럴 때가 아니 난 있었어요? 진짜로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약간 어깨도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아니, 홍일점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들. 강 원장님, 네. 네 상담해 주세요. 네, 흔치는 않고요. 네.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형물 주변의 근육 뭉침에 의한 증상일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 좀 보통 때보다 좀 피곤하거나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좀 무리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또 좀 타이트한 속옷을 입었을 때 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해결책으로는 소염 진통제, 뭐 근이완제 이런 것과 진통제, 근이완제. 예. 그런 거 동시에 보형물 주변에 있는 근육을 LDM으로 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드리면 좀 이렇게 호전되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이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거랑 연관이 될까? 항상 수술을 하고 나면 네네. 없던 막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혹시 이게 부작용은 아닌가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촉진을 통해서 네. 그 다음에 초음파라든가 또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 보존적인 요법으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선은 뭐 부작용 증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불편하시면 제가 봤을 땐 병원에서 상담을 직접 한번 네. 받아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뭐 자세가 네.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세 문제. 네. 이분이 뭐 사이즈 모양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해서 보면 그 뭐 몇 cc를 넣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500cc 이상씩 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200, 300인데. 제가 그 예전에 상담 받으러 갔다가 이 팩을 그 쫄티 입고 한번 저 혼자도 해봤거든요. 네, 무거워요. 무거워요.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무거워서 네. 정말 어깨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된 상태에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세로 있으면 네. 저희들도 아파요. 그렇죠. 네. 그럼 크게 하시고 무거워서 그러니까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몇 cc 넣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을 DM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네. 직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슴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죠.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2부에서는 유방 축소와 유방 거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름다워지는 시간 본가 2부에서 만나요.